안녕. 보이는 글쓰기 보글보글이에요. 자, 오늘은 중앙대 2번 문제를 할 건데 사실 2번하고 3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중앙대 1번 앞에 영상이죠. 그걸 아직 안 봤다면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2번 영상을 보고 다시 1번 영상 보는 것도 괜찮아요. 스타일은 다른데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중앙대 2번 문제는 1번 문제처럼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답하는 글만 쓰면 돼요. 물론 1번 문제에 비해서는 약간의 흐름이 필요하지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 글쓰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없는 시험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 2번, 3번 문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중앙대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항부터 볼 거예요.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샤일록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되게 길죠. 이렇게 길다라는 거는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문항이 길다라는 거는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답안이 아주 핀셋으로 집어야 할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타기 때 정확하게 자신의 글을 집어넣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타깃에 매우 정확하게 자신의 글을 집어넣기 위해서 문항의 요구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씩 내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해 놓는 사전 작업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라의 논지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샤일록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샤일록의 주장이 있어. 그렇죠? 이거 써야 돼. 그러니까 샤일록의 주장이 있으니까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논지는 쓰고 그 다음에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는 하는데, 그럼 정작 샤일록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써야 돼요. 문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서술하는 거 3번이라고 할게요.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써야지. 문제 4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바를 정리해야 돼요. 써야 돼. 사도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그 다음에 쓰는 거지. 자, 하나 더 써야겠네요.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 8번이라고 할게요. 번호가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좀 써야 할 논리의 가지수를 결정해 보면 요구사항의 가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총 8개라는 거죠. 이 8개를 550자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통상 한 문장은 보통 50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 8, 40 거의 400자가 채워지죠.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앙대 문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라의 논지를 보면, 라의 논지는 다수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해라. 왜냐하면 그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오류가 그 새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서 진리로 교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그게 오류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진리와
경쟁하면서 충돌하면서 내가 진짜야 말하면 충돌하겠죠.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있었던 진리가 더욱 명백해지거나 선명한 인상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해라. 왜냐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 진리가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시문 라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문항으로 들어가서 자, 논지 끝났죠? 샤일록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를 쓰기 전에 일단 샤일록의 주장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자, 샤일록의 주장, 자, 공작 나중에 뭐 시간 많으면 보고요. 지금 보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샤일록이 말하는 거 두 군데 있어요. 샤일록, 우리 샤일록 정도는 알고 있죠.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자, 우리 종족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신성한 안식일을 두고 맹세한 것처럼 약속대로 그 대가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기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있죠. 이거는 샤일록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영국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적 발언일 거예요.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논술 문제 푸는 데 도움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1파운드의 썩은 살점, 썩었다는 말은 그 안토니오의 그 살점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적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1파운드의 살점을 원한다는 거죠. 왜? 저의 기질 탓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넘어가서 저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안토니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거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지금 너네들 나와 지금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너네들의 상속녀와 결혼시켜라. 그렇지? 노예들과 무슨 이런 이상한 주장이죠.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노예는 나의 소유물에 불과하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도 1파운드의 살점은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그냥 사드리는 거다. 내가 그렇게 사서 내가 이용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러니까 가져야 한다. 제 요구를 거절하시면 그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법에 의해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다. 만약에 그게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법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주장은 계약 여기서는 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계약일 거예요.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달라 라는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을 꼭 써야 돼요. 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만 해. 그 이유는 앞서 읽었던 라의 논지에 의해서 나오겠지. 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샤일록의 주장이 현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의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샤일록의 주장이 비윤리적이고 잘못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더 올바른지를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논리를 두 가지였죠. 이유는 오류가 이제 수정되거나 진리가 뚜렷해진다. 이 두 가지를 이 상황에 샤일록의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 적용 수정해가지고 이유를 서술하는 거예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자,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 써야 돼요. 뭐예요? 법대로 해라죠. 법대로 해라. 여기 보면은 이미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행이 보장되어 있다. 법률에 의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절차상의 문제 적어 놓을게요.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와 사에서 대충 찾아 써라. 자, 바 형식적 법치주의.
아마 샤일록의 주장과 똑같네요. 이거는 법 적용에 있어서의 샤일록이 펼치고 있는 어떤 주장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대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막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회가 국가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되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은 다 입법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원래는 권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보니까 독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 법률의 그 원래 취지와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법대로 하라라는 형식적 합법주의로 전락한 거 아니냐. 형식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합법주의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때는 법의 지배, 그러니까 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법을 활용해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독재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평등, 민주주의, 인간 존중 같은 기본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합법주의로 전락했고 독재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해. 이런 얘기고요. 자, 제시문 4를 보겠습니다. 자, 4를 보면 이 씨는 임대아파트에 5년 계약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뭐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 딸 역시 서류를 떼러 다니다가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면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겠죠. 결국 자기 이름으로, 자기라는 건 아마 딸 이름일 거예요. 계약하고 임대 아파트를 말이죠. 아버지가 살도록 했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죠. 이거 문제 될 거예요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자 A공사, LH공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SH공사나.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임대를 처음에는 했지만,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5년이라 그랬나요? 5년이 지나면 분양 돈 주고 사는 거야. 전환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나 봐요. 실제 계약자는 딸인데,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장기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계약자는 딸인데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반 아니냐 그 얘기일 거예요. 무주택자인 노인, 자 노인 누구예요? 이 씨예요. 이 씨와 노인 다른 사람 아니야. 자, 실제 계약자가 아니니 딸한테도 분양해 줄 수 없고 노인도 분양해 줄 수 없다. 이 분양이라는 거는 임대 아파트 5년 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우선적인 권리를 준단 말이죠. 근데 둘 다 그 임대 아파트 거주 기간 동안 뭔가 위법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 못 해주겠다. 너 살 수 없다. 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퇴거. 명도는 내쫓는 거예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이겼다는 거죠. 1심. 누가 이긴 거야? 정부래요. A공사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법 위반했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고법, 그러니까 2심이죠. 2심에서는 법률 용어에 집착해서 주거 안정이라는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공사가 패소 판결했다. LH공사가 패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수했지. 이 할아버지랑 그다음에 그 딸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요건을
서류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도 있는데 서류를 미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작 이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법원이 실제 계약상에서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자, 보니까 법은 세상사 모든 사안에 명확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미완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다 맞지를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 입법부,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이 만든 법률이 국민이 만든 거죠.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상황을 커버할 수 없는 법에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조금 어느 정도의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수정,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다.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사법부가 하는 건 법 집행이죠.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주거 안정이 주거 안정. 기본권으로서의 하나인 주거 안정이라는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거죠. 자, 문항을 다시 보면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은 글 한번 써보겠습니다.